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그죠? 장이 좀 어렵고 힘들었죠? 어렵고 힘든 하루였으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은 조금 생각이란 거를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부분이냐? 우리가 앞전에, 그죠? 어떤 광란의 에코프로, 그 다음에, 에코프로 시리즈, 아니면 포스코 시리즈, 이런 걸 한번 경험했죠. 경험하니까 그 당시에 장세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걸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한 번을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그죠? 초전도체라는 테마가 또 강력한 테마가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종목들이 다 녹아버리죠. 초전도체 관련된 거 아니면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앞전에 경험했잖아요. 어떤 종목이든 물타기 하면 다 물리죠. 그래서 이럴 때는 스톱을 해야 돼요. 스톱. 앞전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요. 오늘 같이 급락한 거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요, 뭐 신용등급, 미국 신용등급 강등, 요게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한 2조 넘게 투매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요, 뭐 다음에 차후에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기축통화를 운영하는 나라는요,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을 하는 나라예요. 미국이 만일 재정 흑자를 목표로 운영을 해버리면 전 세계 경제가 초토화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좀 잘못된 어떤 해석이다, 이래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차후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공매도의 역습이다. 에코프로, 포스코, 여기에서 공매도 엄청나게 치났는데 당했죠. 그래서 얘네들이 역습을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것도 그럴 것이 7월 달만 해도요, 7월 달에 짓게 된 것만 해도 얘네들이 공매도를 거진 23조를 쳤어요. 공매도 23조를 쳐놨다는 거죠. 그리고, 초전도체라는 어떤 새로운 테마가 나오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역습을 가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도 이래 봤을 때 어찌 보면 그게 후자, 그러니까 공매도의 역습,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또 오늘 논란은, 그죠? 시장의 어떤 초전도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요, 참 어떤 검증하기는 솔직히 힘들어요. 지금으로서는 뭐가 진실인지 뭔지 모르죠. 근데 하지만 우리는, 그죠? 이미 2020년도 그 이전부터 해서 제가 뭐 서남이나 아니면 핵융합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죠? 좀 어떤 최근에 오신 분 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초전도체 하면 어디 가서 뭐 강의해라 해도 다 알아듣죠. 그 정도 어떤 기본적인 지식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본적인 거는 제껴두고, 그러면 오늘 흐름만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시장은 초전도체라는 부분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막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냐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요, 100년 전에, 이미 초전도체라는 거는 100년 전에, 그죠? 나온 이론이에요. 앞전에 그죠? 어떤 시향에서 한번 초전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 100년 전에 나온 이론인데, 지금까지 아무도 못했는데 이것을 했다. 이거는 뭐 어떤 새로운 혁명이죠, 혁명. 이게 진짜라고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초전도체 이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논문이 하나 쭉 발표가 되죠. 논문이 발표되는데 초전도체 개발을 위한 고찰 이래놨죠.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상온 상압 초전도체 개발을 위한 고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죠? 그전의 이론은 뭐죠? 초전도체라는 게 이런 반응이 형성되려고 하면 어느 부분에서 형성이 돼요? 초전도라는 이런 현상은 극저온이나 초고압에서만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상온, 상압. 그러니까 상압이란 말은 일기압이죠. 그러니까 상온이란 말은 보통 한 섭씨 한 30도 되겠죠. 이 상태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다.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논문이 어떤 식으로 발표되냐. 그러니까 아카이브라 해서, 논문을 검증하기 이전에 미리 사전 예고편, 사전 공개, 약간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카이브 사이트는 어떤 논문이 어떤 실证검증을 하기 전에 어떤 발표하는 사이트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논문은요, 그 피어리뷰라 해가지고 그 동료 과학자들이 학문적 검증을 거친 이후에 이래 발표를 하는 게 어떤 정통적인 코스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카이브에 먼저 공개를 했다. 그러니까 요거를 못 믿겠다. 그러니까 동료 과학자들의 학문적 검증이 없다. 이 부분이 거짓말이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초전도 현상이라는 게, 그죠? 전기 저항은 이제 제로가 되고, 그러면, 그죠? 전기에 어떤 누수, 손실이 없다 그랬죠. 우리나라만 해도 한전에서 손실되는 연간 전기가 7조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구상에 어떤 전기가, 그죠? 저항이 제로라고 하면 에너지 어떤 이런 문제도 바로 해결이 될 만큼 엄청난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초전도 현상이라는 건요, 외부 자기장, 보통 보면 외부 자기장이 형성되면요, 초전도 현상이 벌어지면 그 반대 방향의 자기장이 또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 자석의 같은 걷기를 밀어내듯이 그런 반발력을 지니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이런 걸 이제 반자성 효과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 어쨌든 이 부분이 논란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테마로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죠, 서남은 매매도 많이 했고 잘 알고 있잖아요. 2020년도부터, 그죠, 꾸준히 요거 말씀을 드린 거죠. 언젠가는 세상을 뒤집을 것이다. 근데 서남 같은 경우는 2세대 어떤 초전도 선제, 2세대 이제 어떤 고온 초전도 선제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미 납품을 쭉 했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연구용이나 이 정도로 쓰이다 보니까 매출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서남이 조금 어떤 유명해진 거는요, 그 미국에 보면 미국에 그러니까 CFS라는 핵융합 어떤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왜 유명해졌느냐 하면요, 일론 머스크가 그 핵융합, 그러니까 인공태양 이쪽으로 투자를 하겠다 하면서 자기가 발견한 최고의 파트너는 CFS라는 회사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CFS, 여기에 또 서남이, 그죠? 그 선제를 납품을 하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 미국에 있는 반도체 장비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죠. 그런데 이 회사도 처음에는 서남이 납품을 하다가 이 서남의 기술력에 반해서 지분 투자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일대 주주가 돼버렸죠. 근데 경영에는 일대를 간섭을 안 합니다. 경영은 일대를 간섭을 안 하고 그냥 맡겨두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서남이라는 회사는 이미 검증이 됐다. 그러면 초전도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번에, 그죠, 서남 관련해서 매매하는 코스를 이래 미리 말씀을 드렸죠. 어떤 식으로 된다. 왜? 이게 테마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서남이 급등하면 초전도 때문에, 그러면 서남이 초전도 선제를 납품을 해서 LS 전선 아시아가 이거를 케이블을 만든다. 그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가 어제까지는 그 반응이 없었지만 오늘은 반응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초전도 이제 LS 전선 아시아는 또 어디에 납품을 하죠? 한전에다 납품을 하죠. 그러면 그 한전에다 납품을 하면 그거를 한전산업이 또 작업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또 한전산업 한번 들어가서 보초 서보자. 그러니까 조용하다 갑자기 훅 뛰죠. 이게 이제 어떤 보면요, 어떤 테마라는 속성이에요. 선암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요것도 공부했는데 오래됐으니까 까먹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흥덕하고 신갈에
그 1km 정도의 거리에 초전도 케이블을 깔았어. 진짜 어떤 전력 누수가 제로인지 확인을 하자. 그래, 실증을 거쳤단 말이죠. 그때 이제 참여업체가 LS전선 한전산업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계보로 우리가 한번 투자를 해보자. 그렇게 한 거고요.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는, 그죠? 다른 쪽에 있죠. 어느 쪽이죠? 고려제강이죠. 그죠? 고려제강도 자회사, 그러니까 KAT라는 자회사가 있다. 그랬죠. 이 KAT라는 자회사는, 그죠? 2004년도에 설립됐는데, 그 2006년도에 K스타는,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형 핵융합 실험로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K스타에 어떤 그 선제를 납품을 해요. K스타 이전에는 유럽에, 그죠? 그 유럽의 인공태양 만드는 그 단체가 있죠. ITER라고. ITER, ITER라고 있다 그랬죠. 이 ITER는 뭐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뭐 EU 이런 데서 참여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참여를 한 그 주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그죠? 핵융합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다. 어느 업체? 모비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막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서로. 고려제강의 이 KAT라는 이 회사는, KAT가 원래 그 약어가, 원어가 잘 생각은 안 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굳이 그 한글로 해석하면 고려제강의 어떤 미래를 내다보는 뭐 기술,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맞지 싶어요. 뭐 고려제강의 미래다. 뭐 그런 의미로 이 KAT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100% 자회사다. 그리고 이 자회사는 어찌 보면 기술력으로 따지보면요. 그 서남보다 훨씬 앞서요. 실제. 그리고 그 이트에도 그 납품을 계속 해왔고, 그 다음에 그 유럽의, 그죠? 셀이라고 그러죠. CERN. 그러니까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 엄청 유명한 단체죠. 이제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 여기와 또 KAT가 협업을 했어. 또 다음 세대 초전도 선제를 또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현존하는 어떤 초전도 선제 관련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라 하면 개인적으로 KAT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이 고려제강도 지겹지만 한번 들고 있어 보자. 막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이제 이래 막 엉뚱한 데서 논문이 터지면서 어떤 시세가 뽑는 거죠. 우리가 어떤 종목을요, 접근을 하고 대응을 할 때는 항상 먼저 공부를 하고, 이 종목을 우리가 왜 보는지, 뭘 기다리는지, 그걸 알고 하자 그랬죠. 그게 투자라고. 아무도 안 볼 때, 안 움직일 때는 쳐다도 안 보다가 막 급등하니까 10% 20% 막 뛰니까 그제서야 쫓아 들어가는 거, 그거는 투기라 그랬죠. 투기 영역. 우리는요, 어찌 보면 학생, 공부를 하는 학생. 저도 여러분께 뭐 주식을 리딩하는, 뭐 주식 시세 차익을 노리고 그걸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거는 싫어한댔죠. 저는 여러분들의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랬죠. 그래서 저도 공부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이 있으면 왜 공부를 하는지 접근을 하자. 이유를 알자. 그 이유가 공감이 되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죠? 그 종목을 사서 기다리고, 나는 싫어. 나는 공감이 안 돼. 하면 어째요? 안 사면 된다 했죠.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종목을 다 살 필요는 없다 그랬잖아요. 항상 주식이란 거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를 알자는 거죠. 이유. 나는 이 종목을 왜 사는지. 그죠? 시장에서는요, 지금 이게 거짓말이다, 아니다. 말이 되게 많아요. 진실은 아무도 모르죠. 그죠? 실증을 해봐야 아는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릴 건데, 우리 그 장중에 그 엔싱크님 한번 질문한 거 깜빡했네요. 어떤 초전도체가, 그죠? 초전도체가 그 핵융합하고 관련이 있냐? 그래서 제가 관련이 있다. 그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융합이라는 건 뭐죠?
핵분열과 핵융합, 그죠? 예전에 모비스 할 때 공부했죠. 아이언맨 가슴에 있는 아크 원자로 같은 거다. 핵분열을 했으면, 그죠? 아이언맨은 방사능에 오염돼서 죽었을 거다. 입자가 핵분열을 했을 때와 핵융합을 했을 때는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인공태양도 핵융합 방식이라서 방사능에 대한 오염, 이런 사고, 폭발, 이런 위험도 없다. 그래서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신기술이다. 그래서 셀에서, 이터에서 그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핵융합을, 그러니까 인공태양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실제 태양과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 섭씨 한 1억도 요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섭씨 1억도 정도 되는 이 정도 온도를, 그죠? 지구상에 있는 어떤 물질도 1억도를 견뎌낼 수 있는 물질은 없어요. 다 녹아버리지. 그래서 이거를 계속, 아인슈타인이 뭐 개발한 상대성 이론 중에 뭐 어떤 그냥 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가능하게 된 게요, 뭐냐 하면 초전도 현상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을 이용해서 1억 도시 정도 되는 이 플라즈마를 가두는 거예요. 공중부양이라 보시면 돼요. 공중에 플라즈마 1억 도시 정도 되는 플라즈마를 가두는데, 이 이제 뭐 가상의 어떤 뭐 자기장을 이용한 뭐 가상의 그릇,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럼 이게 뭐냐? 도넛 모양의 어떤 자기장 그릇이라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토카막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장중에는 뭐 바쁘고 하니까 토카막에 어떤 이용이 된다 이렇게만 말씀드렸는데, 실제는 이렇다는 거예요. 요것도 실전하고 있어요. 이제 실제 뭐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진짜다 아니다 이전에요. 그 초전도체라는 거는 이미 상용화가 되어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우리 뭐 의료기기에서도 뭐 자기 공명장치, 뭐 아니면 뭐 입자 가속기, 아니면 중입자 가속기, 뭐 꿈의 치료기라고 불리는 뭐 그죠, 중입자 가속기,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단지 초전도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뭐 극저온 아니면 초고압 상태에서 하니까 생산 단가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상온, 상압에서 이게 생산이 가능하다 하면 뭐 우리 인류의 어떤 혁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진짜다 아니다 진위 여부를 가리게 되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논문 검증 전에 아카이브 이 사이트에 먼저 어떤 광고, 뭐 일종의 광고처럼 먼저 내보인 거는요, 기득권이죠. 선점. 이 기술을 누군가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뭐 공정받았다. 저는 그래 보고 싶어요. 예전에요, 저 항우석 박사가 줄기세포란 것을 세상에 공개를 했을 때, 항우석 박사님이 있기 전과 전후 틀린 게, 항우석 박사님이 말하기 전에는 줄기세포란 건 세상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지금 항우석 박사는 사기꾼처럼, 그죠? 저 사우디에 가서 있고, 전 세계 엉뚱한 나라, 미국 이런 나라들이 줄기세포를 상품화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있죠. 제 생각은 그 비슷한 케이스다 봅니다. 한 번의 실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과학계에 있는 분들이 그런 거를 미리 방어하기 위해서 아카이브에 미리 어떤 공개를 했다. 저는 그래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과학자들이 학문적인 검증을 한다는 거 있죠. 피어리뷰. 이거는요, 아카이브에 공개를 하고 이후에 충분히 검증해도 뭐 늦지 않다는 거예요. 절차적으로 문제될 거는 없어요. 단지 검증이 안 됐다는 이유로 뭐 거짓말이야 아닐 거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아무도 모르죠. 진짜인지 아닌지, 거짓말인지 아닌지, 이거는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죠, 어떻게 해석을 하고 믿고 싶냐 하면요, 다른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요, 최초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논문에서 발표되고 있는 초전도 선제 기술, 이 부분을요, 연구 과제로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프로젝트명이 LK99예요.
LK99인데 이거를 2008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 7월 1일 날 그 이석배라는 분이 팬텀 에너지 연구소를 설립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연구를 주도했다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고려대학의 그 최동식 교수라는 분이 이 연구를 초전도체에 대한 연구를 주도를 했어요. 그런데 연구 도중에요, 안타깝게도 2017년 그 5월 달쯤에 이제 이 최동식 교수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가 약간 단절이 됐어요. 여기에서 약간 이제 스톱이 됐죠. 스톱이 됐는데, 그때 이제 이 최동식 교수님이 하시던 연구를 이후에 고대하고 카이스트하고 또 협업해서 운영하고 있는 융합대학원이 있거든요. 핵융합대학원. 여기에서 이제 가르치시던 이제 권영환 교수라는 분이 이 연구를 이어서 바톤 타치를 해서 받아서 해요. 권영환 교수님은 원래 LG 디스플레이 연구 그쪽으로 관여를 하시다가 우연히 이 프로젝트를 이제 알게 되셨다 하더라고요. 평소에 LG 디스플레이 연구소에서 하시던 부분과 약간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연구를 이어서 쭉 한 거죠. 보자. 그리고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 최동석 교수님이 그때 이제 돌아가셨을 때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이론이 최동식 교수님이 이제 연구하신 이 이론이 완벽하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어찌 보면 유언이죠, 유언. 이 최동식 교수님은요,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뢰도라 그러죠. 신뢰성, 이런 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굳이 조금 보자 하면요, 이 최동식 교수님의 어떤 할아버지는요, 우리나라 한글 학자였고, 성함은 이제 태현자 배자 쓰시는 분인데, 호가 외솔이라는 분이고요. 독립운동가로도 조금 알려지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의 이제 아들뻘 되죠. 아들 되시는 분은 최영해라는 분이거든요. 이 최영해라는 분은 또 아버지의 유지를 받아서 일제시대 때 정음사라는 이런 출판사도 운영을 하면서 약간 이분이 유명해진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 그죠? 유명하죠. 윤동주 시인. 윤동주 시인의 유고 시집을 이제 이 최영해라는 분이 이제 그거를 출판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좀 유명해지신 분이고, 근데 이분의 이제 자제분이 이제 최동식 교수라는 분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집안 내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조금 그냥 소위 어떤 뼈대 있는 가문, 좀 어떤 고집 있고, 나름대로 뚝심이 있는 가문이다, 이래 볼 수도 있고요. 그래, 무엇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최동식 교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완벽한 이론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세상에 알리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한마디가 저는 굉장히 신뢰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문의 기술의 진위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 저는 믿고 싶다는 거죠. 그런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요, 이 논문이 어떤 중간에 맥이 끊겼다 그랬잖아요. 최동식 교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래서 맥이 끊기면서 그때 이제 약간 약간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돈이 없다 해야 되나? 그랬을 때 이제 일부 몇몇 분들이 이제 펀딩이라 그러죠. 돈을 모아서
이렇게 이제 어떤 도와줘요. 연구를. 도와주는데, 그중 이제 도와주는 뭐 개인적으로 몇몇 어떤 분들이 도와주신 어떤 그런 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보면 그 당시에 어떤 그거를 보면요. 프로셀 테라퓨틱스라는 그 회사가 또 이 펀딩에 참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는데 이 회사는 뭐 상장은 안 된 회사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펀딩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어떤 연구를 도와준 어떤 그런 개념이라서 뭐 지분 계약이나 아니면 뭐 얼마만큼의 어떤 자기가 어떤 그런 목을 갖고 있다, 뭐 어떤 그런 거 계약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프로셀 테라퓨틱스 이 회사가 그 당시에 펀딩에 참여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비상장 기업인데 이 회사의 그러니까 어떤 이대주주죠. 그러면 어찌 보면 그 관계사인데 이 관계사가 제가 알기로는 바이오플러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죠? 오늘 우리 장중에 제가 바이오플러스 이거 한번 사고, 뭐 바이오플러스 이 자체도 뭐 재무 구조도 좋고 이익도 많이 내고 괜찮은 회사예요. 빵빵한 회사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막 다시 코로나도 막 창궐하고 하니까 그 좋은 회사니까 뭐 물려도 뭐 전혀 상관없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저 프로셀 테라퓨틱스 이 부분이 뭐 실제 어떤 뭐 캔텀 에너지 이 부분에 에너지 연구소에 뭐 어떤 지분 투자나 어떤 뭐 기득권 아니면 어떤 뭐 법적으로 얼마만큼을 보장을 한다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바이오플러스 회사에 오늘 제가 몇 번 전화를 시도를 했는데 뭐 통화가 안 돼서 확인은 못했고, 단지 뭐 정말 이런 스토리가 있다,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뿐 아니고요. 우리가요 어떤 종목을 이제 대응을 할 때 뭐 짧게 단타로 뭐 볼 수 있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길게 볼 수 있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뭐 각자 선택이겠죠. 그런데 이제 뭐 길게 어떤 회사들은요, 이 회사는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어떤 기술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요 좀 배짱을 가지고 두둑하게 한번 멀리 배팅을 치볼 필요도 있다, 뭐 이것도 경험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죠, 물고기를 잡아서 나눠주는 사람이고 싶지는 않다 그랬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싶고 그걸 배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면 단지 그 종목을 샀다 팔았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라 그랬죠.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해두면 그건 평생 써먹는다 그랬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차트에 선 꺼놓고 뭐 여기가 저항이, 여기가 지지고 뭐 이게 무너지니까 팔아야 되고, 그런 거는 질문 자체도 하지도 마라 그랬죠.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저는 투기가 아닌 투자의 길로 이끌어가고 싶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그 어저께 아랫게 또 인공지능이 막 움직이니까 또 인공지능 관련해서 몇번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은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는요, 인공지능 중에서 앞으로 다음에 어떤 흐름은 아마 그 강화 학습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정리가 되고 제가 이해가 되면 또 부족한 부분은 관련 분들께 찾아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그래 알게 되면 또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이 종목은 이래서 한번 지켜봅시다, 또 그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전 세계 모든 쪽에서 지금 초전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검증을 한다고 하는데, 그죠? 이 부분에 전문가도 아닌 제 같은 사람이 이게 진짜다 가짜다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주식쟁이니까 배팅을 치는 것이고, 이거를 팔아야 될까 계속 들고 갈까 고민이란 걸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저도 이제 분석이란 거를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최동석 교수님의 마지막 유언, 완벽한 이론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티내지 말라. 이 말 한마디가 저는 가슴에 콕 박힙니다. 그리고 진실이라 믿고 싶다. 이것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